순노루 TV 2019년 4월 24일 전하는 위생관리 교육 및 노루용 영상자료. 요즘 같은 경우 건강에 좋지 못한 신호가 잡히면 간단히 주변의 병문을 방문하여 보건과 위생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돌림병이 생기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건 중심 혜택을 받으면 그 어떠한 더럽고 하찮은 균이라도 일망타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이러한 혁명적이고 빛나는 현대 과학 문명의 산물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 문명인들의 희생과 한없이 많이 흘린 붉은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과거 전 세계 인류를 종말로 이끌 뻔한 악명 높은 돌림병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5위, 말라리아. 라틴어로 나쁜 뜻이란 뜻을 가진 말루스와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가 결합한 용어인 말라리아는 19세기 말까지도 이 질병은 나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믿어 지어진 이름이다. 주로 고온다습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발생하며 말라리아에 감염되게 되면 발열과 오한, 기침, 그리고 빈혈과 설사,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병을 옮기는 그릇은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이 파렴치하고 천하고 더러운 모기다. 매년 3, 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그중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엔 치료법이 존재하나 치료를 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되면 죽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잔인무도하고 악랄한 돌림병이니 오직 예방만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위, 에이즈와 HIV 비루스. 우선 설명에 앞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에이즈는 HIV 비루스에 걸린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HIV 비루스와 에이즈는 서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에이즈 환자는 병리학적으론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보고되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이 비루스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학계에선 SIV에 걸린 원숭이 고기를 먹거나 피를 마심으로써 생겨난 변종 비루스로 보고 있다. 간혹 인간과 원숭이의 뻘짓거리로 인해 생겨난 비루스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동성애자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괴담일 뿐이다. 현대 사회의 주된 감염 경로로는 불특정 다수가 돌아가며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주사기와 시술도구 사용, 에이즈 감염 환자의 피로 수혈, 에이즈 보균자의 출산을 통한 수직 감염 등이 있으나 99%를 차지하는 것은 성행위로 인한 감염이다. 평균 4에서 10년 정도의 긴 무증상 잠복기를 걸친 뒤 점차 체내의 면역 세포를 하나하나 괴멸시켜 다양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 비루스의 악랄한 특징이다.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완벽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철저한 관리를 하면 3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밝은 미래를 불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항상 거사를 치를 땐 고무주머니를 적극 이용해 에이즈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와 상대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위, 스페인 독감기. 스페인 독감기는 1918년에 발생한 돌림감기 비루스로 20세기에 가장 크게 유행한 돌림병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나타난 이 빌어먹을 비루스는 50%라는 엄청난 감염률을 보이며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감기나 폐렴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 보랏빛으로 변해가 죽어가게 되는데 당시 세계 인구 16억 명 중 약 6억 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5천만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6%에 해당하는 수치로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가 16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위, 흑사병. 흔히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은 걸리게 되면 피부가 새kam댕이처럼 변해 죽어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돌림병으로 14세기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수인 7,500만에서 2억 명이 사망할 정도로 흑사병은 아주 개망나니 같은 돌림병이었다. 이 병은 감염된 쥐의 피를 빤 벼룩이 인간을 물어 전파되는 경로로 그 파급력이 여느 다른 돌림병보다 매우 강력했다. 또한 의사라는 작자들은 웃기지도 않는 까마귀 옷을 뒤집어 쓰고
죽은 피를 빼내는 사혈요법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더 빨리 죽게 했으며 감염되지 않은 자의 오줌을 마시거나 똥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여 똥오줌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종교의식들로 아주 난리가 났었다. 1위 천연두. 불운의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천연두이다. 천연두는 우리나라에서 두창, 마마와 같이 불리었는데 여기서 마마라는 것은 천연두를 높이 부르는 뜻으로 존경을 표해 돌려보내야 할 만큼 대책이 없는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흉한 발진이 생기고 고열과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두통과 요통을 동반하게 된다. 천연두에 걸린 환자는 앞서 말한 돌림병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70%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대면 접촉과 재채기와 같이 공기를 통한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었기에 18세기 유럽에서만 매년 40만 명을 20세기엔 3억에서 5억 명을 죽였다. 그러나 1967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가증스럽게 인류의 머리에서 돌아대는 오만방자한 천연두를 불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강대국들과 머리를 싸맨 결과 1980년 5월 8일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을 성공하였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염병을 박멸한 사례로 지금 이 교육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의지를 이어받아 우리들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불타는 의지로 눈앞의 사회 악들을 차단하며 진취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4일 교육용 영상자료 끝.